네, 특히 이곳 서문시장은 우리 홍준표 후보 어머님께서 봄이 되면 쑥 미나리 같은 나무를 뜯어다가 자판에서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후보가 힘이 들 때면 늘 힘을 주시던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이곳 대구 서문시장에서 오늘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후보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에서 목기 제기 장사를 하시는 어머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어머니를 꽉 안아주시더니 네, 이제는 스카프를 감아드리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보님. 자, 우리 후보님 어머니 생각나시죠?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우리들의 어머님께 국민을 대표해서 자, 우리 후보님께서 한번 업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을. 예.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큰 함성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사실 유세로는 두 번째인데 다섯 번째 서문시장에 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TV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기자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녕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7살 때 우리 집안이 망해서 리어카 끌고 이틀 걸어서 대구 신천동으로 왔습니다. 신천동에서 내 신천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 다니면서 미군 구호물자 강냉이죽 그걸 이제 타다가 먹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이듬해 신안국민학교로 갔습니다. 신안동으로 왜 그래 옮겨갔나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노동을 했습니다. 대구로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신안국민학교 그러니까 3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신안국민학교 3학년 내 21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27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안국민학교 1년 다니다가 도시에서 막노동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또 이틀 걸어서 리어카에 짐을 싣고 창녕읍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창녕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가 또 이제 리어카 끌고 합천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5학년, 6학년 다니고 대구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래도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이렇게 빛에 쪼들리고 매일 굶고 이래 사는 것보다 공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리쌀 2마리 주길래 그거 내 둘째매고 대구로 올라왔어요. 내당동에서 영남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마침 공부는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납금을 안 냈습니다. 석 달에 165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런데 공납금을 석 달에 1650원이었는데 그거 이제 안 내는 맛으로 내 작은 누나는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석유 공장에 다니고 제 공부를 시켜주고 그 자취를 했어요. 그 6년 동안은 이제 대구에서 대당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비산동에 갔다가 대명동에 갔다가 남산동에 갔다가 이런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비산동에 살 때는 이제 사보이 극장 뒤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사보이 극장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보이 극장에서 살다가 근데 육군사관학교 아버지가 아무래도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문과 이과를 나눠서 했는데 그래 이제 이과로 갔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면 그때는 의사가 워낙 돈도 많이 벌고 또 의사하면 존경도 받는다 싶어서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래 가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영남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하면 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학교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아버지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등록금이 없다. 이제 줄 돈도 없는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돈 줘서 내 학교 다닌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 육군사관학교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해 12월 돼서 우리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썼어요. 도둑 누명을 썼어요. 작물취득이죠. 비료를 훔친 사람으로부터 작물취득 누명을 딱 쓰는 거 보고 그 경찰한테 붙어가지고 이틀을 고생하는 거 보고 근데 경찰보다 더 높은 직업이 뭐냐 그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검사를 하면 경찰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내가 육사 안 간다. 그러고 내가 검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가려고 내가 고등학교 가서 그때는 이과에서 문과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원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우리 그 영남고등학교에서 고려대학 법과대학 간 일이 없는데 닐마 육사대에서만 1년에 한두 명 육사되는데 그거 가지 닐마 학교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설득을 해서 그 입학원서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 문과 공부를 해가지고 2월 초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게 덜커덩 되어버렸어요. 대학 시험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태산이야. 등록금이 있어야지. 그때 그 56,000원이었어요. 등록금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이래가지고 돈을 빌린 게 7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56,000원 등록금 주고 14,000원 남은 돈으로 한 달 하숙비만 딱 주고 서울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 이제 동대구역에서 방기차 타고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때 18살입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친척 없고 형제 없고 내 혼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쭉 지냈어요. 우리 그 합전에서 이래 살다가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참 내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있다가 할게요. 정치 이야기보다 홍준표 라이브 스토리를 듣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떡 올라가고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합천에 갔던 우리 집이 뒷집 사람이 우리 강변에 그 초가집 오두막살이를 짓고 살았는데 자기 집에 불 질른 게 그 불이 지 집에는 안 타고 우리 집에 옮겨 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울산이 공업지대가 막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그 울산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고학을 하고 우리 집에 재산을 전부 파니까 그때 74년도 돈으로 32만 원입니다. 그 32만 원 갖고 울산에 가서 달새빵 하나 얻고 누나하고 내 여동생은 공장에 다니고 저 혼자 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대조선소에 그 이제 밤에 야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때 현대조선소가 그 담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바닷가에 그 전화동 바닷가에 철조망 쳐놓고 막 배 처음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철근을 갖다가 떨어진 걸 갖다가 사람들이 밤에 훔쳐간다고 낮에 배 짓다가 남은 철근지 기는 이제 밤에 야간 백사장에서 경비원을 하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서는 영하 18도, 20도 정도 됐어요. 전화동 그 바닷가 바람이. 근데 그 추운데 그 회사에서 그 바람막이 하나를 안 해줬어요. 그냥 백사장에 조그마한 의자 하나 놔놓고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횃불 해놓고.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우리 집은 왜 이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사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진짜 이거 한번 뒤집어져 봤으면 좋겠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이다. 내 엄마는 글을 모른다. 까막눈이다. 그래,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의 어머니를 가진 그런 사람의 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바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 힘들고 가난하고 밥 굶는 것이 먹는 날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내 부모님 모시고 그래 살았습니다. 내 아버님은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낳은 게 어머님이 39살 때, 아버지가 41살 때 이제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낳은 거죠. 낳았는데 이제 늦게 낳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61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전화동 그 바닷가에서 그 추운데 견디려고 회사에서 막소주를 줬답니다. 그냥 그 밤새도록 자지 말고 막소주를 줬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막소주 한 병씩 먹었답니다. 그래 먹다 보면 추위 견디려고 먹다 보니까 8개월 만인가 10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내가 학생운동도 해봤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학생운동 하는데 발 끊고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밑바닥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내 평생을 살면서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내 잊지 않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힘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민은행 군산여상을 나와서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의 그 행원이었어요. 이제 돈 찾으러 갔다 보니까 달덩이 같은 아가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00원, 300원 찾아러 매일 갔죠. 넉 달 동안. 이제 그 아가씨 한번 쳐다보려고. 그 점심 먹고, 하숙집에서 점심 먹고 올라갈 때 꼭 이제 그 2, 300원 찾아서 얼굴 안 보고 올라가고 넉 달 동안 올라가다가 그의 사법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 사법시험 일찍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법시험은 5년 뒤에 됩니다.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일찍 됐을 낀데. 그런데 처음에 사법시험 되기 전에 졸업할 때 우리 장인영감을 찾아갔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찾아가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인사를 탁 될 사람이 봤더만은 한 30분 말을 시켜보더만은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울산에서 달새빵 삽니다. 집도 없냐? 집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 아직 가야 됩니다. 그래 고시 공부하냐? 그러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30분 더 있다 나와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라 하더노? 이래 물어보니까 저거 구름 잡는 놈이다. 저 택도 아닌 놈이다. 저게 사법시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공격받는 했어요. 그 저희 장모님은 너만은 뭐라 하더노? 이래 물어보니까 송서방 참 착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잘 좀 보살피라. 그래 하더라고요. 좋다. 너 아버지는 평생 안 본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법시험 됐어요.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홍서방 사법시험 됐다. 이러니까 그때는 2차 되면 사실 3차는 면접이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이었는데 신문에는 3차 돼야 나옵니다. 신문에 안 났다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합격하고 난 뒤에 부안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딸은 데리고 간다. 대신 내 딸 절대 쏙쏙이지 않는다. 내 공주처럼 모시고 살 기다. 대신 장인어른은 우리 집 오지 마라. 내가 26년간 못 오게 했어요. 대신 장모는 깍듯이 모셨어요. 용돈을 장모한테 주면서 영감하고 같이 나눴으면 그때부터 장모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장모님 내 임종할 때도 아들이 서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임종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요 참 인생을 행복해요. 요즘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안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안 씁니다. 홍준표라고 씁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주 어릴 때까지 지금 36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제 곧 결혼식을 하는데 작년 9월에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4월 29일 결혼하는데 못 가요. 못 가는 게 유세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편지 하나 띄워주고 막 장가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내가 이제 오늘 내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은 것은 정말 이 땅에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5년 동안 홍준표가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한번 알고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어젯밤에 이제 JTBC에서 우리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데 내가 이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책을 보니까 운명이라는 책 132페이지에 이래 돼 있다. 미국이 월남전에 패전을 했다. 패망을 했다. 월남이 패망했다. 그걸 보고 가슴에 희열을 느꼈다. 그랬었다. 예?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서 5,000명이 죽었다. 근데 그 전쟁 월맹이 이긴 게 그래 희열을 느꼈냐? 공산주의가 이긴 게 희열을 느꼈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도 응? 당선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가겠다. 응? 북한에 2천만 평 개성공단 2천만 평 만들겠다. 개성공단 2천만 평 만들면 북한 청년 일자리가 100만 개가 생깁니다. 100만 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가 그거 다 넘어가야 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에 해당하는 공장 부지입니다. 북한에 그래 퍼주고 그렇게 하면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북한에 주게 됩니다. DJ 노무현 정부에 10년 동안 준 게 70억 달러입니다. 8조 한 3천억이 됩니다. 그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이 핵이 돼서 다 내려왔어요. 그랬는데도 또 10년 뒤에 당신이 집권해서 북에 이래 퍼주게 하려느냐. 내가 그래 물어보니까 자꾸 이제 말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서 당신 여태 6가지 거짓말한 게 있다. 근데 오늘 1심에까지 거짓말하면 7번째 거짓말을 한다. 절대 한나라 지도자는 잘못을 했으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집권하면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좌파 정부라서.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자, 두 번째 우리 3번 후보 한번 자세히 보면요. 내 TV 토론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둘이서 싸워 샀는 거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무슨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인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토론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유, 어떻게 그런 토론을 하냐. 조잡스럽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론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후보, 오늘 토론은 조금 나았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3번 후보 포스터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진 합성한 겁니다. 목하고 몸통하고 합성한 사진이에요. 팔 이래 들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진을 왜 합성을 했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그건 디자이너가 한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목 위로는 안철수가 맞았는데
몸통은 그럼 박지원이냐? 이래 안 물어봤어요. 그 몸통은 이거 누구냐? 그 자기래요. 혹시 박지원이 아니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만큼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그분이 이제 자기는 임명직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임명직 안 하겠다. 그래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어젯밤에 또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박지원 씨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도 임명하는 건가? 내가 물어봤어요. 상황은 그 임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되면 안철수가 되면 자기는 초대 평양대사 한다고 했어요. 평양대사라는 게 뭐냐? 북한이 고려 연방제를 할 때 우리 서로 대사 교환을 하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라는 게 또 뭐냐? 이게 북한이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대남 전술 전략으로 내세운 게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4번이 좀 남는데 4번은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도 배신했죠. 원래 저 홍준표 세탁기에는요 대부분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저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근데 다 깨끗해지는데 배신한 사람은 이어가면 들어갔다 나와도 배신자라는 그 글자가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홍준표! 대통령! 자,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그만둬도 되는데 저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주제에 밑바닥에 자라가지고 무지렁이 같은 부모 밑에서 까막눈 무학인 부모 밑에서 일해가지고 경남지사 한 것까지 국회의원 내보냈고 또 검사했고 그래 해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내 인생 성공했지만은 제가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홍준표가 나가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가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10만 명의 중국군이 집결을 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중국의 이지스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호의 전투기가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칼빈선호와 일본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100명을 불러가지고 북핵의 실태를 상원의원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전부 초청해서 북핵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을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라크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은 이스라엘군이 선제 타격한 일이 있습니다.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북은 지금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코리아 패싱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긴박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외신에도 이게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언론만 이게 중요 기사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보 대선으로 긴박함이 더해지게 되면 야당 집권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홍준표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중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주한 그 미국 그 상의에 가가지고 제프리 존슨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만약 좌파 정부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의논하고 북을 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좌파 정부는 바로 북한에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 타격이라는 게 기습 공격인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려면 보수 정권이 들어와야지 미국이 안심하고 의논을 해줍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핵으로 상대를 해야지 북핵을 없앱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교로 통해서 핵 제기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그 사이에 북의 핵 기술은 미국 동부 해안까지 갈 정도로 고도화됐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북은 절대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핵 협상을 미국과 하려면 좌파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핵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한테 굽신거리면서 돈 상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5천만의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과 배심, 강단과 결기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북의 어린애한테 내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북의 어린애를 내 제압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김정일의 눈치 보고 상납하고 또 문재인 후보 되면 아마 김정은의 눈치 보고 돈 들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을 해서 한반도에 같이 배치를 해서 북의 핵이 제거가 되면 우리나라 전술핵도 도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핵 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벌 떠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우리 서문시장에 또
지금 야시장을 해야 될 시간이죠. 야시장을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비켜줘야 됩니다. 비켜줘야 되는데 정말 내 고향 여러분들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젠가 대구 방송 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말이 안 되죠?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원하는 것만큼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80%는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예? 조순소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 한번 해봅시다. 예? 까막눈 아들도 우리 대통령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뜻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우리 문수영 왔네. 김문수영 대구 사람들이 문수영을 못 알아보고 그래 떨어뜨리고 그래요. 내가 김문수영 잘 모시고 대한민국 경영 저 양반은 저보다 조금 낮게 살았어요. 낮게 살았는데 저 양반도 지독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문수영 모시고 이 나라 잘 경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대구에서 선거 전날까지 내가 2번 더 올 겁니다. 2번 더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구에서 길을 받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고향 선배님 여러분, 후배 여러분,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한번 합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 한번 합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네, 하나된 대한민국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서민의 아들 대구가 길러낸 우리 대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5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입니다. 홍준표입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네, 서민의 삶. 네, 특히 이곳 서문시장은 우리 홍준표 후보 어머님께서 봄이 되면 쑥 미나리 같은 나무를 뜯어다가 자판에서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후보가 힘이 들 때면 늘 힘을 주시던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이곳 대구 서문시장에서 오늘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후보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에서 목기 제기 장사를 하시는 어머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어머니를 꽉 안아주시더니 네, 이제는 스카프를 감아드리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보님. 자, 우리 후보님 어머니 생각나시죠?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우리들의 어머님께 국민을 대표해서 자, 우리 후보님께서 한번 업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예.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큰 함성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사실 유세로는 두 번째인데 다섯 번째 내 서울시장에 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TV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기자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녕 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7살 때 우리 집안이 망해서 리어카 끌고 이틀 걸어서 대구 신천동으로 왔습니다. 신천동에서 내 신천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 다니면서 미군 구호물자 강냉이죽 그걸 이제 타다가 먹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이듬해 신안국민학교로 갔습니다. 신안동으로 왜 그래 옮겨갔나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노동을 했습니다. 대구로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신안국민학교 그러니까 3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신안국민학교 3학년 내 21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27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안국민학교 1년 다니다가 도시에서 막노동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또 이틀 걸어서 리어카에 짐을 싣고 창녕읍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창녕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가 또 이제 리어카 끌고 합천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5학년, 6학년 다니고 대구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래도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이렇게 빛에 쪼들리고 매일 굶고 이래 사는 것보다 이제 공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쌀, 보리쌀 2마리 주길래 그거 내 둘째매고 대구로 올라왔어요. 내당동에서 영남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마치 공부는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납금을 안 냈습니다. 석 달에 165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런데 공납금을 석 달에 1650원이었는데 그거 이제 안 내는 맛으로 내 작은 누나는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석유공장에 다니고 제 공부를 시켜주고 그 자취를 했어요. 그 6년 동안은 이제 대구에서 대당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비산동에 갔다가 대명동에 갔다가 남산동에 갔다가 이런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비산동에 살 때는 이제 사보이 극장 뒤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사보이 극장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보이 극장에서 살다가 근데 육군사관학교 아버지가 아무래도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과 이과를 나눠서 했는데 그래 이제 이과로 갔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면 그때는 의사가 워낙 돈도 많이 벌고 또 의사하면 존경도 받는다 싶어서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래 가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영남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하면 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학교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아버지가 가라거든. 등록금이 없다. 이제 줄 돈도 없는데 원래 이야기가 막그 우리 아버지가 돈 줘서 내 학교 다닌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 육군사관학교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해 12월 돼서 우리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썼어요. 도둑 누명을 썼어요. 작물취득이죠. 비료를 훔친 사람으로부터 작물취득 누명을 딱 쓰는 거 보고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어젯밤에 이제 JTBC에서 우리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데 내가 이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책을 보니까 운명에 대한 책 132페이지에 이래 돼 있다. 미국이 월남전에 패전을 했다. 패망을 했다. 월남이 패망했다. 그걸 보고 가슴에 희열을 느꼈다. 그랬었다. 에?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서 5,000명이 죽었다. 근데 그 전쟁 월맹이 이긴 게 그래 희열을 느꼈냐? 공산주의가 이긴 게 희열을 느꼈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도 응? 당선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가겠다. 응? 북한에 2천만 평 개성공단 2천만 평 만들겠다. 개성공단 2천만 평 만들면 북한 청년 일자리가 100만 개가 생깁니다. 100만 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가 그 다 넘어가야 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에 해당하는 공장 부지입니다. 북한에 그래 퍼주고 그렇게 하면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북한에 주게 됩니다. DJ 노무현 정부에 10년 동안 준 게 70억 달러입니다. 8조 한 3천억이 됩니다. 그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이 핵이 돼서 다 내려왔어요. 그랬는데도 또 10년 뒤에 당신이 집권해서 북에 이래 퍼주게 하려느냐. 내가 그래 물어보니까 자꾸 이제 말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서 당신 여태 6가지 거짓말 한 게 있다. 근데 오늘 1심에까지 거짓말하면 7번째 거짓말을 한다. 절대 한나라 지도자는 잘못을 했으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집권하면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좌파 정부라서.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자, 두 번째 우리 3번 후보 한번 자세히 보면요. 내 TV 토론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둘이서 싸워 샀는 거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무슨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인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토론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유, 어떻게 그런 토론을 하냐. 조잡스럽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론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후보, 오늘 토론은 조금 나았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3번 후보 포스터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진 합성한 겁니다. 목하고 몸통하고 합성한 사진이에요. 팔 일에 들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진을 왜 합성을 했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그건 디자이너가 한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목 위로는 안철수가 맞았는데 몸통은 그럼 박지원이냐? 이래 안 물어봤어요. 그 몸통은 이건 누구냐? 그 자기래요. 혹시 박지원이 아니냐? 내가 그런 물어봤어요. 그만큼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그분이 이제 자기는 임명직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임명직 안 하겠다. 그래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어젯밤에 또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박지원 씨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도 임명하는 건가? 내가 물어봤어요. 상황은 그 임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되면 안철수가 되면 자기는 초대 평양대사 한다고 했어요. 평양대사라는 게 뭐냐? 북한이 고려 연방제를 할 때 우리 서로 대사 교환을 하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라는 게 또 뭐냐? 이게 북한이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대남 전술 전략으로 내세운 게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4번이 좀 남는데 4번은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도 배신했죠. 원래 저 홍준표 세탁기에는요 대부분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저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근데 다 깨끗해지는데 배신한 사람은 이어가면 들어갔다 나와도 배신자라는 그 글자가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자, 그 경찰한테 붙어가지고 이틀을 고생하는 거 보고 근데 경찰보다 더 높은 직업이 뭐냐? 그래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검사를 하면 경찰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내가 육사 안 간다. 그러고 내가 검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가려고 내가 고등학교 가서 그때는 이과에서 문과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원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우리 그 영남고등학교에서 고려대학 법과대학 간 일이 없는데 닐마 육사대에서는 1년에 한두 명 육사되는데 그거 가지 닐마 학교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설득을 해서 그 입학원서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 문과 공부를 해가지고 2월 초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게 덜커덕 되어버렸어요. 대학 시험을 대니까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태산이야. 등록금이 있어야지. 그때 그 56,000원이었어요. 등록금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이래가지고 돈을 빌린 게 7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56,000원 등록금 주고 14,000원 남은 돈으로 한 달 하숙비만 딱 주고 서울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 이제 동대구역에서 방기차 타고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때 18살입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친척 없고 형제 없고 내 혼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쭉 지냈어요.
우리의 그 합전에서 이래 살다가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참 내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이따가 할게요. 정치 이야기보다 홍준표 라이브 스토리를 듣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떡 올라가고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합천에 갔던 우리 집이 뒷집 사람이 우리 강변에 그 초가집 오두막살이를 짓고 살았는데 자기 집에 불 질른 게 그 불이 지 집에는 안 타고 우리 집에 옮겨 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울산이 공업지대가 막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그 울산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고학을 하고 우리 집에 재산을 전부 파니까 그때 74년도 돈으로 32만 원입니다. 그 32만 원 갖고 울산에 가서 달새빵 하나 얻고 누나하고 내 여동생은 공장에 다니고 저 혼자 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대조선소에 그 이제 밤에 야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때 현대조선소가 그 담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바닷가에 그 전화동 바닷가에 철조망 쳐놓고 막 배 처음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철근을 갖다가 떨어진 걸 갖다가 사람들이 밤에 훔쳐간다고 낮에 배 짓다가 남은 철근 짓기는 이제 밤에 야간 백사장에서 경비원을 하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서는 영하 18도, 20도 정도 됐어요. 전화동 그 바닷가 바람이. 근데 그 추운데 그 회사에서 그 바람막이 하나를 안 해줬어요. 그냥 백사장에 조그마한 의자 하나 놔놓고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횃불에 앉고.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우리 집은 왜 이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사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진짜 이거 한번 뒤집어져 봤으면 좋겠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세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이다. 내 엄마는 글을 모른다. 까막눈이다. 그래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의 어머니를 가진 그런 사람의 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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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 힘들고 가난하고 밥 굶는 것이 먹는 날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내 부모님 모시고 그래 살았습니다. 내 아버님은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그만둬도 되는데 저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주제에 밑바닥에 자라가지고 무지렁이 같은 부모 밑에서 까막눈 무학인 부모 밑에서 일해가지고 경남지사 한 것까지 국회의원 내보냈고 또 검사했고
그래 해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내 인생 성공했지만은 제가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이 나온 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홍준표가 나가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가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10만 명의 중국군이 집결을 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중국의 이지스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호이 전투기가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칼빈선호와 일본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100명을 불러가지고 북핵의 실태를 상원의원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전부 초청해서 북핵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을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라크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은 이스라엘군이 선제 타격한 일이 있습니다.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북은 지금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정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코리아 패싱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긴박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외신에도 이게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언론만 이게 중요 기사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보 대선으로 긴박함이 더해지게 되면 야당 집권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홍준표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중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주한 미국 상의에 가가지고 제프리 존슨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만약 좌파 정부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의논하고 북을 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좌파 정부는 바로 북한에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 타격이라는 게 기습 공격인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려면 보수 정권이 들어와야지 미국이 안심하고 의논을 해줍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핵으로 상대를 해야지 북핵을 없앱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교로 통해서 핵 제기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그 사이에 북의 핵 기술은 미국 동부 해안까지 갈 정도로 고도화됐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북은 절대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핵협상을 미국과 하려면 좌파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핵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한테 굽신거리면서 돈 상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5천만의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강당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과 배심, 강당과 결기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북의 어린애한테 내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를 낳은 게 어머님이 39살 때, 아버지가 41살 때 이제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낳은 거죠. 낳았는데 이제 늦게 낳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61에 돌아가셨는데 전화동 그 바닷가에서 그 추운데 견디려고 회사에서 막소주를 줬답니다. 그냥 밤새도록 자지 말고 막소주를 줬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막소주 한 병씩 먹었답니다. 그래 먹다 보면 추위 견디려고 먹다 보니까 8개월 만인가 10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내가 학생운동도 해봤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학생운동 하는데 발 끊고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밑바닥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내 평생을 살면서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내 잊지 않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힘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민은행 군산여상을 나와서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의 그 행원이었어요. 이제 돈 찾아러 갔다 보니까 달덩이 같은 아가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00원, 300원 찾아러 매일 갔죠. 넉 달 동안. 이제 그 아가씨 한번 쳐다보려고. 그 점심 먹고, 하숙집에서 점심 먹고 올라갈 때 꼭 이제 그 2, 300원 찾아서 얼굴 안 보고 올라가고 넉 달 동안 올라가다가 그의 사법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 사법시험 일찍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법시험은 5년 뒤에 됩니다.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일찍 됐을 낀데. 그런데 처음에 사법시험 되기 전에 졸업할 때 우리 장인영감을 찾아갔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찾아가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인사를 탁 될 사람이 봤더니만은 한 30분 말을 시켜보더니만은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울산에서 달새빵 삽니다. 집도 없냐? 그 집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 그 아직 가야 됩니다. 그래 고시 공부하냐? 그러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30분 더 있다 나와가지고 너가 지금 뭐라 하더노? 이래 물어보니까 저거 구름 잡는 놈이다. 저 택도 아닌 놈이다. 저게 사법시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 경력반대를 했어요. 그 저희 장모님은 너만은 뭐라 하더노? 이래 물어보니까 홍서방 참 착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잘 좀 보살피라. 그래 하더라고요. 좋다. 너 아버지는 평생 안 본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법시험 됐어요.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홍서방 사법시험 됐다. 이러니까 그때는 2차 되면 사실 3차는 면접이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이었는데 신문에는 3차 돼야 나옵니다. 신문에 안 났다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합격하고 난 뒤에 부안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딸은 데리고 간다. 대신 내 딸 절대 쏙쏙이지 않는다. 내 공주처럼 모시고 살 기다. 대신 장인어른은 우리 집 오지 마라. 내가 26년간 못 오게 했어요. 대신 장모는 깍듯이 모셨어요. 용돈을 장모한테 주면서 영감하고 같이 나눴으면 그때부터 장모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장모님 내 임종할 때도 아들이 서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임종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요 참 인생을 행복해요. 요즘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안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안 씁니다. 홍준표라고 씁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주 어릴 때까지 지금 36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제 곧 결혼식을 하는데 작년 9월에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4월 29일 결혼하는데 못 가요. 못 가는 게 유세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편지 하나 띄워주고 막 장가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내가 이제 오늘 내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은 것은 정말 이 땅에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5년 동안 홍준표가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한번 알고